이제 몇 회 설치하세요? 47회 설치하세요. 48회 좀 전에 하던 거 마무리하시고 47회 설치하시고요. 3시 3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설치하시고 이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시 반에 바로 맞출 겁니다. 1번 보시면 자본이죠. 우리 자본은 이렇게 나오면 컨트롤 뭘로 찾으세요? F로 찾으셔도 되는데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도 계정 강록 및 적용 등록이 있고 컨트롤 F가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옆에를 눌러야 나와요. 요 옆에 자본이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야 몇 번이 뭔지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 글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41번이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본이요. 그럼 뒤에 두 개는 아니에요. 이건 코드 맞추려고 저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많이 풀어봤었던 건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라 그랬어요?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항공의 2021년 결산 정리상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20만원이다. 다음 결산 정리상을 반영한 후 죄송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요거 분개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수수익은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그러면 수익의 증가, 이익의 증가. 그 다음에 급여 미지급분. 그래서 급여 얼마요? 3만원. 비용의 증가, 이익의 감소, 미지급 비용 3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 비용 2만원. 비용의 증가, 이익의 감소, 미지급 비용 2만원. 그래서 원래 이익은 20이었는데 이자가 만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3만원 줄고 그 다음에 얼마 줄었어요? 2만원. 그래서 정답은 16만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무슨 이익이요? 영업이익.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영업이익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그래서 보시면은요. 매출액이 얼마세요? 15만원. 그 다음에 원가가 9만원. 그러면은 6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만원, 운반비 3만원에서 얼마나, 운반비 3만원에서 2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에게 주된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원가 정보 제공은 원가액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물어본 건 재무액이지 원가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게 어떻게 되는 거세요? 먼저 나가는 게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총 200개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 100개 팔렸겠죠? 선입선출법이니까.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100개 남았어요. 그래서 100개 곱하기 1100원. 그래서 11만원. 그 다음에 28일 것도 당연히 남았겠죠? 안 팔았으니까. 그래서 100개 곱하기 1200원. 그러면 12만원 나와요. 그러면 11만원에 12만원 더하면 얼마 돼요? 23만원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입니다. 다음에 6번 보시면 다음에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매출거래처가 파산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40만원. 근데 준비되어 있는 건 얼마밖에 없죠? 10만원 밖에 없죠. 그러면 얼마 부족해요? 30만원 부족하죠. 그래서 대손 삼각비 얼마요? 30. 그 다음에 7번 위험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기간 감소한다. 왜 그러냐면 정률법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뭐 한 거예요? 큰 거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 아니에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합니다. 요것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건설회사가 분양 목적이죠. 그러면 분양이라는 건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매 목적이면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이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번 다음 중 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요것도 그냥 분개하시면 돼요.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요거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뭐 현금 받았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자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자 수익.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정답은 4번이세요. 본사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했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보증금인데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 그 다음에 9번. 그래서 보시면 9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무형자산 상각비, 일단 정액법이죠. 그래서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취득원가가 얼마냐면은 처음에는 200이었는데 취득재 비용이 있었죠. 그래서 220, 잔존가치는 0.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44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0번 매출채권. 근데 그냥 분개하란 얘기입니다.
보시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더하기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그래서 상품 1000개를 6,000원에 팔았대요. 상품 매출 600. 그 다음에 받으럼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잔액은 3개월 후 외상 매출금 얼마예요? 400. 그 다음에 운반했죠? 운반비 얼마요? 8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어요? 현금 얼마요? 8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에 600입니다. 왜냐면 외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에요? 받으럼.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꼭 분개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원지는 틀렸어요. 왜냐면 납부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민지는 왜 틀렸냐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다.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없어요. 왜냐면 불법으로 사업하다 걸려도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만약에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면 어떤 바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겠어요. 가짜로 장사하지. 불법으로. 맞죠? 근데 불법으로 하면은 세금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 수입하면은 요거 있었잖아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뭐만 회계 처리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뭐가 있어요? 네,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승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옳은 거. 그래서 1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거기에 있는 1번은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무인자동 판매기.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고요. 직매장이 사업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제품은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이거 대부분 아실 건데, 부품은 중국산이에요. 근데 마지막 조립만 한국에서 하면 국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산은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 거라고 저도 예전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조회사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우리 회사 공장이 없어요. 중국에서 부품 다 수입하거든요. 마지막 조립 작업만 한국에서 하는데 군부대에 들어갈 때 그 물건이 국산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은 완제품을 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면 수입이고, 부품만 갖고 와갖고 조립 한국에서 하면 국산입니다. 저도 그거 처음에 알았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한우 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호주에 있는 소들을 배 타고 끌고 와갖고 우리나라 와서 6개월인가 1년만 풀 먹이면은요 그거 한우로 인정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진짜로. 그래갖고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입과 국산과 실제 통용되는 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저도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13번. 면세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면세는 환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뭐 발행하죠? 계산서. 그래서 2번도 맞고,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 그랬잖아요. 완전 면세 제도는 뭐예요? 영세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4번. 14번 같은 거 되게 잘 내요, 이 시험은. 거기 보시면 상품으로 2,5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100만원은 차감 안 했대요. 그래서 2,400. 그 다음에 거래처에 상품 진정한 거, 요게 간주공급이잖아요. 우리 간주공급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얼마요? 300.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는 시가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광고한 거는 세금 안 낸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2,700.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항공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우리 트럭 공제받을 수 있죠? 500. 그 다음에 건물이니까 됩니다. 토지면 안 돼요. 근데 건물이니까 얼마요? 300. 접대비는 안 되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800.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실기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실무수행평가 1번으로 오세요. 실무수행평가 1번. 기초정보관리의 2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항상 여기는 힌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줘요. 그래서 회사 등록 수정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등록 수정이요? 회사 등록 수정. 그래서 그거 입력해 보세요. 회사 등록 가셔서.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요 위에 무슨 등록이라고 있으세요? 회사 등록. 그래서 회사 등록 가셔서 여기는 자료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태용수사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업종 종목 변경. 그러니까 여기 업종이 도소매업의 통조림인데 도소매업에 뭘로 여기 뭘로 되어 있죠? 가공 수산물. 그래서 뭘로 고치세요? 통조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칠 거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고 국세환급금도 넣으래요. 여기 있어요. 밑에 보시면 국세환급금. 그래서 물음표 누르시고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무슨 지점? 강남지점. 그 다음에 73025-88-115194.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리고 지문 잘 읽으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2번도 넣어보세요. 1분 후에 맞출게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건 똑같아요. 811 치면 가는 건. 근데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오타 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3번에 건강보험, 회사 부담분, 보통예금, 이체 지급. 그리고 실무에서는 여기 밑에다가 언제 쓰는 거냐면은요. 자주 쓰는 거. 네, 그런 거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회사 부담분, 보통예금, 이체 지급.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회사 부담분, 보통예금, 이체 지급.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 있어요.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1분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넣으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험기간이 누락됐대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험기간 있죠? 2021년 3월 1일에서 2022년 몇 월 며칠이요? 3월 1일까지 이렇게 넣으면 끝. 별거 없죠 요거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실기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